남자는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남녀는 너무 달라요. 첫 번째, 소개팅 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소개팅이 들어오면 남자는 필수적으로 물어요. 이뻐? 이뻐? 예쁘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죽여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바리를 외쳐요. 소개팅 당일이 되었어요. TV에 빠진 남자는 시간이 가까워오자 아무데나 던져놓았던 바지를 정말 게을러 터지게 주워 입어요. 호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데이트 비용이 없어요. 잠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주선자에게 전화를 해서 진짜 이쁘냐고 확인 사살을 해요. 야, 진짜 이쁜 거 맞아? 송혜교? 송혜교 뺨친다는 대답에 남자는 오케바리를 외치고 안방으로 가요. 엄마의 동선을 머리에 그리며 수색에 들어가요. 서랍도 열고 이불 속도 쑤셔보고 장롱 위도 뒤져요. 그리고 극적으로 엄마의 지갑을 찾아내고는 괴성을 지르며 기쁨의 댄스를 춰요. 그리고는 엄마 돈을 융통해요. 두둑한 지갑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워요. 집을 나서려는데 거울에 비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어 봐요. 장국영 스타일, 2대8 서른도 스타일, 베컴 스타일. 젤이 굳어 떡졌어요. 인간이 다시 머리를 감아요. 간신히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남자는 주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요. 아니 또 누가 하여튼 너. 그리고 안 이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삐리리야 하고 협박해요.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옆자리 여자들 점수를 매겨요. 오. 임자가 있던 없던 상관 안 해요. 이상 소개팅 자리에 나오기까지 남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에게 소개팅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는 간단한 조사를 해요. 차는, 학교는, 사는 동네는, 어느 동네 살아? 직업은, 직업은 뭔데? 연애를 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물어요. 남자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내 이상형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요. 야, 너 내 이상형 알지? 나 되게 까다로워. 내친 김에 소개팅할 남자와 결혼까지 상상해보아요. 나 지금 배터리 없거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해요. 날씨 좋다. 소개팅 당일이 되었어요. 잠을 설친 여자는 냉동실에 미리 준비해놓은 숟가락으로 울트라맨을 만들어 부은 눈을 마사지해요. 울트라맨. 마사지가 끝나면 남자들이 탐내는 달콤한 향의 샤워 클렌저로 샤워를 해요. 샤워를 끝낸 후 샤워 클렌저와 세트 상품인 오일과 미스트를 물기 있는 피부에 뿌려줘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헤어스타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어요. 결국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물결 펌으로 정해요. 김남주가 유행하니까. 김남주처럼 입술 위에 살짝 점을 찍어볼까 고민도 해요. 근데 웨이브 하면은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역시 시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움 생머리가 좋을 것 같아 머리를 다시 피기로 해요. 예. 머리는 다 했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메이크업을 시작해요. 첫 만남이니만큼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 촉촉생얼 생기 메이크업이 좋겠어요. 눈썹 칼로 눈썹을 정리한 후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묻혀 피부결을 정리해요. 스킨과 에센스, 수분크림은 충분히 발라요. 선크림은 흐린 날에도 필수.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톤을 정리해요. 비비크림으로 생얼을 완성한 다음 컨실러로 잡티를 잡아줘요. 눈썹을 그려요. 너무 진하게 그려졌어요. 지우고 다시 그려요. 속눈썹 뷰러를 라이터로 살짝 데워요. 뷰러로 속눈썹을 깊이 집은 다음 3단계로 꺾어 올려요. 아이라이너는 눈을 까집은 뒤 자연스럽게 그려요. 억지로 웃음을 지어 튀어나온 광대뼈를 확인한 후 살구색 블러셔를 제비털 브러셔로 원을 그려 칠해요. 두 볼에 바람을 넣어 귀여운 표정을 지어보아요. 내가 봐도 3살은 어려 보여요. 조심스레 꼽았던 헤어핀을 뽑아요.
동시에 발견한 머리끝 꼬부랑털도 뽑아 정리해요. 옷장을 열어 원피스를 입어봐요. 어제도 쇼핑을 했지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온 언니 생각이 나네요. 언니 방으로 가요. 언니의 신상 원피스의 택을 쿨하게 제거해 입어요. 그리고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을 살펴요. 생머리 헤어와 원피스가 완벽한 스타일링을 이루어주네요. 패션의 마무리, 여자의 자존심은 가방이에요. 역시나 언니가 제일 아끼는 명품 핸드백을 빌려요. 역시 비싼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다시 한번 마스카라 상태를 점검해요. 브라자를 축혀 세우며 아름다운 가슴을 업시켜요. 주선자에게 어디쯤이냐고 문자가 오네요. 아직 출발하진 않았지만 이미 가고 있다고 단문해요. 입술로 빠빠 소리를 내며 뭉친 립스틱을 펴발라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아요. 안녕. 반가. 안녕. 남자와 만났을 때 지어야 할 표정과 첫인사를 5가지 버전으로 연습해보니 벌써 1층이에요.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저기 남자를 발견했는데 아스바 좀 별로네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돈이 좀 있다길래 일단 좀 더 살펴보기로 해요. 이상 소개팅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 지금부터 신상 코미디 롤러코스터의 개그지존 이학재, 정형돈, 섹시 아이콘 서영, 팔등신 송혜교, 정가은, 코미디 연기파 정경호, 최은주, 아나 엔터테이너 김성주와 함께 즐겨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공중 목욕탕 편. 먼저 남자의 공중 목욕탕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는 빈손으로 쫄래쫄래 목욕탕을 찾아요. 옷장을 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옷을 대충 벗어제낀 후 순서대로 차곡차곡 쳐박아요. 옷장 열쇠를 두꺼운 발목에 억지로 쑤셔넣고 탕으로 향해요. 탕 안으로 들어서면 일단 주위를 살펴요. 몸을 도화지로 사용하는 형님들 옆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엔 샤워기를 틀고 쉬야를 해요. 화장실에 가서 싸나 샤워하며 싸나 같은 하수도관으로 나가는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쉬야 때문에 떨어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온탕으로 가 들어누워요. 그리고는 한쪽 엉덩이를 살짝 들고 가스를 분사해요. 고약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사라질 때까지 해저 탐험을 해요. 도화지 형님이 반경 2m 내로 접근했을 땐 최대한 자연스럽게 떠나야 해요. 마치 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서서히 나가요. 다음은 냉탕으로 들어가 박태환 놀이를 시작해요. 자유형, 평형, 배형, 버터플라이까지 아주 지세상 만났어요. 박태환 놀이도 지겨워지면 자리를 옮겨요.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아요. 이때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또 하나의 놀이가 있어요. 미용사 놀이예요. 평소엔 엄두도 내지 못하던 모히칸 머리, 가위손 머리, 김무스 머리, 도깨비 머리. 매번 하지만 질리지 않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놀이예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놀이, 칼국수 밀기예요. 깜빡하고 떼수건을 사오지 않았어요. 잠시 난감하지만 아싸가오리, 다른 사람이 쓰던 떼수건을 득템했어요. 떼수건은 남이 쓰던 게 좋아요. 적당히 말랑말랑해져 아프지도 않고 때도 잘 밀려요. 진지하게 칼국수를 밀어요. 면발이 굵을수록 알 수 없는 희열과 성취감은 배가 돼요. 그러나 점점 힘도 빠지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칼국수 놀이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체에 남은 칼국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해요. 나가기 전 이별의 쉬야를 해요. 탕을 나와 전국의 목욕탕에 공통으로 비치된 남성을 위한 화장품 쾌모 스킨 로션을 터프하게 쳐발라요. 낯선 남자에게 익숙한 향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면봉으로 귓구멍을 정리하고 재활용을 해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겨드랑이 털을 말리고 은밀한 부위도 정성 들여 말려요. 그것은 소중하니까요. 처박아두었던 옷을 처박았던 순서대로 꺼내 입어요. 빤스가 찝찝하다는 느낌이 들면 탈탈 털고 뒤집은 후 다시 입어요.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까지 남자들의 공중 목욕탕 이용 방법이었어요. 여자의 공중 목욕탕 사용 방법이에요. 아주 간소하게 챙겨온 목욕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요.
목욕탕 아줌마가 내미는 수건 2장을 배급받아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참기로 해요. 옷장을 열고 입고 온 옷을 다시 입을 순서를 생각하며 얌전히 개어놓아요. 소중한 물건, 핸드폰, 지갑, 액세서리는 소중히 개어놓은 옷 사이에 숨겨두어요. 깜빡하고 세트로 입지 않은 속옷이 부끄러워 주변을 살피며 후다닥 벗어제껴요. 벗은 속옷을 목욕탕에서 빨아갈까 생각했다가 세트가 아니란 사실이 부끄러워 준비해온 비닐에 청결히 보관해요. 오랜만에 공중 목욕탕을 찾았더니 수줍음이 생기네요. 수건 한 장으로 나의 소중한 몸을 보호해요. 탕으로 들어가기 전 몸무게 체크는 필수. 하지만 다른 사람이 훔쳐볼 수 있으니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해요. 이런 된장,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예요. 목욕탕 체중계의 고장일 거라 생각하지만 불안함이 엄습해요. 살갗을 벗겨내서라도 2군 정도는 줄이고 말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해요. 탕으로 들어와 현관에서 받은 열쇠로 머리를 틀어올려 묶어요. 자리에 앉기 전에 의자와 세숫대야 거울을 비누로 박박 닦아요. 의자엔 수건 한 장을 깔고 앉아 소중한 엉덩이를 보호해요. 입수 전 샤워를 깨끗이 마치고 묶었던 머리는 헤어팩을 듬뿍 발라 헤어캡으로 마무리해요. 얼굴엔 진짜 다이아몬드 성분이 들어간 팩을 붙여요. 피로 회복에 좋은 반신욕을 시작해요. 시간은 20분이 적당해요.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탕 안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몸매 선발 대회를 열어요. 짝꿍댕이, 납작가슴, 알코올성 복부 비만. 썩소를 지으며 우월감에 취해 보아요. 그러다 마른 몸에 큰 가슴을 가진 제수탱이를 발견해요. 기분이 확 잡쳐요. 분명히 수술을 했을 거라고 확신하며 수술 자국을 찾아요. 관찰을 끝내면 종합 순위를 정해야 해요. 실리콘이나 식염수 주머니를 찬 애들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탈락시켜요. 자연산임을 고려하면 2009 미스 쑥사우나 진은 바로 나라고 확신해요. 이제 목욕의 시작이자 하이라이트, 때를 미는 시간이에요. 아참, 때를 밀기 전 발의 각질을 불리기 위해 발은 뜨거운 물에 미리 푹 절여 놓아요. 몸을 상하, 좌우, 측면, 후면을 과학적으로 나누어 밀어요. 하체 측면쯤이 되면 체력이 모자라요. 그럼 미리 구입해온 흰 우유로 목을 살짝 축인 후 남은 우유는 우유빛깔 피부를 위해 온몸에 발라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란 명언을 잊지 말아야 해요. 드디어 제모 시간이에요. 그동안 당당히 팔을 올릴 수 없었던 굴욕적인 순간들을 생각하며 비장한 각오로 팔을 들어 귀 옆에 찰싹 붙인 다음 단칼에 베어내요. 내친김에 팔, 다리, 발등, 손등, 콧등, 털이 있는 부분이라면 가리지 않고 밀어내요. 불렸던 발을 발 전용 스크럽제로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샤워를 마치면 물 한 바가지를 떠 문으로 향해요. 입구에 서면 이곳까지 걸어오느라 더러워진 발을 물을 부어 깨끗이 정리한 다음 밖으로 나가요. 다시 사방을 살펴본 뒤 체중계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님, 방금밖에 줄지 않았어요. 이제 입구를 향해 아주머니께 남탕과 비교하며 당당히 수건을 요구해요. 3장의 수건이 더 생겼어요. 이 수건은 머리용, 얼굴용, 몸용으로 나누어 쓰도록 해요. 쾌적한 마무리를 위해 선풍기 앞자리는 반드시 맡아내요. 스킨과 로션, 빗과 젤 역시 준비되어 있지만 이런 거 누가 쓰는 걸까 생각해요. 직접 챙겨온 빗으로 정성스레 머리를 정리해요. 피부의 휴식을 위해 화장은 생략하기로 하며 피부 진정 효과의 토너, 캐비어로 만든 아이크림, 화이트닝 에센스, 심층 해양수로 만든 수분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정도만 간단하게 발라 마무리해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몸매를 체크해봐요. 가슴의 탄력은 죽지 않았는지, 힙선은 여전한지 체크해봐요. 마지막으로 온매무새를 살핀 다음 반짝이는 피부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까지 여자의 공중 목욕탕 이용 방법이었어요. 편 공중 화장실. 먼저 남자의 공중 화장실 사용법이에요.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와요. 다이렉트로 소변기 앞에 서선 다리를 30도가량 벌리고 서요. 그리고 자크를 내리고 물을 버려요. 자연스럽게 눈에 힘이 풀리고 입이 살짝 벌어지며 먼 산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젠장, 조준 실수로 쉬아가 손에 튀었네요. 난감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남자의 옷은 수건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쉽죠?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굿거리 장단에 맞춰 거시기를 털어요. 자크를 올리고 세면대로 향해요. 수도꼭지를 틀고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선 머리를 넘겨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결정체라 불리는 구렛나루를 쌈박하게 정리해요. 손 따윈 씻을 필요 없어요. 겨우 쉬아가 묻은 것뿐이잖아요. 그때 응가를 본 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요.
세면대로 다가와선 머리를 다듬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손 따윈 씻을 필요 없어요. 응가가 손에 묻은 것도 아닌데 물을 아껴야죠. 물은 소중하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면 휴대용 수건에 손을 쓱쓱 비비며 나가요. 오 마이 갓을 외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이상 남자의 화장실 사용법이었어요. 헬스장 편. 먼저 남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에요. 늘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았던 몸짱 프로젝트에 다시 도전하는 첫날이에요. 수건과 유니폼까지 제공하는 헬스클럽의 세심함에 무한한 감사를 느껴요. 같이 가고 싶다. 거울 앞에 서서 이번만큼은 권상우도 울고 갈 몸짱으로 거듭나겠노라는 비장한 다짐을 해봐요. 시야에서 사라진 발가락도 꼭 찾고 말리라 다짐해요. 왠지 이번엔 반드시 해낼 것만 같은 확신이 들어요.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남자가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센스제로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전장으로 나가요.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와 헬스인이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손가락 장갑을 착용해요. 역시 장갑을 껴야 간지가 좔좔 흘러요. 일단 거울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헬스클럽의 수지를 확인해요. 자, 셋, 둘. 이런 씨, 남성 전용인가 봐요. 얼씨구, 트레이너도 남자네요. 남성 회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헬스클럽의 경영 방식에 짜증이 솟구쳐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라는 트레이너의 충고를 사뿐히 무시하고 하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근력 운동 코너로 직행해요. 땀나고 숨만 차는 유산소 운동 따윈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닥 티가 나지 않은 하체 운동은 뒤로 미루고 조금만 해도 티가 팍팍 나는 상체 운동부터 시작해요. 이때 겨드랑이가 옆구리에 붙지 않는 터미네이터나 알 수 없는 기압을 질러대는 람보 옆자리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정신적 상처까지 받으며 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세와 호흡법 따윈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무조건 더 무겁게, 더 빠르게,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요. 헬스머신을 옮길 때마다 거울에 몸을 비춰보며 늘어난 근육을 확인하는 건 필수예요. 살 속에 묻혀있던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착시 현상에 빠져요. 이런 속도라면 권상우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가열차게 근력 운동에 올인해요.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녹초가 되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로 다가가요. 수전증 환자처럼 손이 떨리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신봤어요. 얼굴도 몸매도 착하디 착한 이쁜이가 나타나자 집 생각이 사라지고 의욕이 불끈불끈 솟아요. 내일부턴 꼭 이 시간에 와야겠다 다짐해요. 티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쁜이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헬스머신을 향해 다가가요. 갑자기 이쁜이 주위가 북적대기 시작해요. 남자들이란 다 그놈이에요. 짧은 시간에 나의 남자다움을 최대한 어필해야 해요. 보란듯 벤치프레스에 무게를 추가해요. 벤치프레스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고 단번에 들어올려요. 가뿐하다는 듯 역기를 가슴 부위로 내려요. 큰일 났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다시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쁜이나 주위 남자들이 눈치챌까 두려워 식은땀이 흘러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야 해요. 점점 역기가 가슴을 압박해오고 숨이 가빠져요. 위기를 감지한 트레이너의 재빠른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괜찮으세요? 쪽 다 팔았어요. 몸과 마음 모두 만시창이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샤워를 시작하지만 비누를 들어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고 밖으로 나가요. 서 있을 힘도 없어 바닥에 널브러진 채 옷을 갈아입어요. 몸이 천근만근 바닥으로 가라앉는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아요. 이쯤 되면 굳이 몸짱이 되면 뭐 할 건가 싶은 회의가 밀려들어요. 여자들은 근육질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던 여론조사도 떠올리며 자기 합리화의 단계로 나아가요. 아마도 내일은 이곳에서 남자를 볼 수 없을 듯해요. 지금까지 남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었어요. 저런 몸 사고 싶어. 여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에요. 3개월 전 6개월 이용권을 끊어놓은 여자는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인 여자를 주인이 낯설어 해요.
여자는 헬스클럽에서 나누어주는 유니폼과 수건 앞을 쿨하게 지나쳐 탈의실로 향해요. 남들 다 있는 공동 유니폼보다는 나의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운동복이 훨씬 효율적인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탈의실로 들어가면 나만의 예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요. 그리곤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운동복에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연구해요. 머리를 높이 묶어봤다가 다시 아래로 묶어요. 사과머리, 뛸 때 달랑거려 귀여운 포니테일 스타일, 2NE1의 산다라박 머리 스타일로 묶어요. 잔머리를 빼 갸름한 얼굴형을 완성해요. 하지만 너무 튀는 것 같아 결국은 똥머리를 하기로 해요. 자, 이제 내 안에 지방을 태우러 갈 시간이에요. 나가기 전 체지방 감량을 도와준다는 음료, 운동복 색깔과 세트인 비타민 워터 준비는 필수예요. 색깔을 맞추는 건 요즘 헐리우드에서 유행이에요.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선 여자는 가볍게 몸을 풀며 물을 확인해요. 징그러울 정도의 근육질의 남자, 어깨가 좁은 어조비 남자, 겨드랑이가 너무 푹 젖은 남자. 별로네요.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운동은 지방연소의 기초이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자전거 위로 올라가요. 자전거 위로 올라가 30초가 지나면 여자는 다리에 강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해요. 맙소사, 생각이 짧았어요. 다리에 알타리 같은 알이 배길 게 분명해요. 당장 자전거에서 내려온 여자는 지금 막 생성되기 시작한 알을 평평하게 펴기 위해 스트레칭을 시작해요. 거울을 보며 다리를 쭉 펴는데 제길,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 우스꽝스런 몸개그를 들킨 건 아닌가 사방을 살펴봐요.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해요. 이번엔 러닝머신을 하기로 해요. 러닝머신은 전신 거울이 근처에 있는 곳을 꼭 맡아야 해요.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 지방연소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빠르게 걷기를 시작해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다가 기분이 좋으면 박수를 치기도 해요. 심박수가 빨라지면 내 몸 안에 지방이 타는 느낌이 들어요. 전신 거울에 비친 운동하는 내 모습을 지켜봐요. 운동으로 인해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땀으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고 잘 버티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운동하는 내 모습이 열심히 사는 현대 여성같이 느껴져 기분이 좋아요. 이때 내 거울을 가로막는 밥맛이 나타났어요. 완전 말라 비틀어진 44 사이즈예요. 44 사이즈의 여자가 뛰기 시작해요. 질 수 없어요. 그 여자보다 속도를 올려 뛰기 시작해요. 그 여자도 높여요. 나는 더 높여요. 하지만 턱까지 차오른 숨 때문에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해졌어요. 기권해야 해요. 나보다 말랐으면서 심지어 어리기까지 한 게 분명해요. 이번엔 근력 운동이에요. 가슴을 업시키는 운동기구를 선택해요. 운동을 시작하자 남자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요. 기분이 좋아요. 벌써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자가 헬스클럽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구 덜덜이로 가요. 운동으로 인해 단단히 뭉쳐져 있는 알들을 풀어줄 시간이에요. 덜덜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쪽쪽 빠지는 느낌인 효자 기구예요.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의 앞과 뒤, 종아리 운동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근육들에게 빠른 진동을 선물해요. 아까 자전거로 인해 뭉친 종아리 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리 마사지 기구 앞으로 가요. 이미 많은 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한 줄 문화가 없는 헬스클럽에서 종아리 알 빼기 기구를 맞는 건 순전히 눈치 싸움이에요. 기구에 관심 없는 척 맴돌다 순식간에 맡아야 해요. 결국 차지해낸 알 빼기 기구에서 알을 빼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여야 해요. 운동을 모두 마친 여자는 전신 거울을 보며 몸매를 점검해요. 운동은 30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벌써 가슴과 엉덩이에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탈의실로 돌아간 여자는 오늘 강도 있는 운동에 만족하며 체중계에 올라요. 분명 1kg 이상이 감량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쌍, 운동을 하다 물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물살이 찐 게 분명해요. 역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효과도 없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곳에 올 일이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었어요. 먼저 여자의 방구 트는 방법이에요. 남친과 영화를 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가스의 존재를 감지해요. 영화를 보면서 다량 섭취한 콜라와 팝콘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당장이라도 빠져나가고 싶다는 가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 다리를 X자로 꼬고 심호흡을 해요. 장이 꼬이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지금 이곳에서 배출한다면 남친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모두 끝이 날 것이에요. 이럴 땐 딴 생각을 하는 게 최고예요.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과 얼굴 상태에 집중해보도록 노력해요. 이런 우라질,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꼭 이럴 때만 층층마다 서서 사람을 태워요. 이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이 나의 아랫배를 자극해요. 자칫 빵 하고 터질 뻔했어요.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진동에도 창자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무아지경의 단계로 진입했어요. 남친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이 상황을 최대한 숨기도록 노력해요. 하지만 점점 하늘은 노래지고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도우셨어요. 가스가 뱃속으로 재흡수되는 기분이 들어요. 몇 분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받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는 차로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든 재흡수된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낼 기회를 엿봐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남친이 혹시 응가하러 가는 거라 오해할까 봐 포기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사이 얼떨결에 남친의 차에 타요. 겨우 진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기분이 드는 아랫배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차를 출발하자마자 다시 느낌이 와요. 눈치 없는 남친이 웬 땀을 이렇게 흘리냐며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줘요. 에어컨이 나의 장을 다시 자극하기 시작해요. 분산됐던 가스가 다시 합체를 시작하고 똥꼬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동네대표 보러 가자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자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해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발뒤꿈치를 밀어 넣어요. 눈치 없는 남친은 계속 말을 걸어요. 하지만 이미 남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고 봐야겠어요. 그때 저 멀리 방지턱이 보여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여자는 방지턱을 넘는 순간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을 이용해 가스를 분출시킬 계획을 짜요. 하지만 냄새가 걱정돼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창문을 열었다고 남친이 짜증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둘러대요. 너무 아파.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일생일대 딱 한 번뿐인 기회예요. 저것을 놓치면 아마 똥독이 올라 죽을 것이 뻔해요. 드디어 방지턱이 눈앞이에요. 5, 4, 3, 2, 1, 발사. 어째 이런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재빨리 남친을 쳐다봐요. 남친이 묘한 미소를 지어요. 저건 절대로 눈치챘다는 표시예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발뺌하기 작전으로 돌입해요. 일단 코를 막고 마치 나와는 절대 상관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며 선수를 쳐요. 혹시 에어컨을 오랫동안 닦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고도 따지듯 물어요. 제가 알았는데. 무슨 말이야, 오빠? 잔인한 남친은 불렀잖아. 방구는 누구나 끼는 거라며 여자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발언을 해요. 내가 언제? 여자는 이 민망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화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오빠 앞에서 방구 꼈다는 거야, 지금? 너처럼 여자친구 방구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하는 남자는 싫다며 화를 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에 잔류하고 있던 아기 가스들이 분출돼요. 뿡뽕 뿡뿡 뿡. 이제 살 것 같아요. 남친이 황당했는지 바로 쫓아오네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건 살인과 맞먹는 중범죄라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일단 남친을 죄인으로 몰아야 해요.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눈물까지 살짝 글썽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당황한 남친은 자신이 큰 죄라도 저지른 듯한 착각에 빠져요. 그때 더욱 몰아쳐 남친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아내고 왜 울어? 아유, 어? 다시 방구를 껴도 모른 척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요. 눈치가 없네 나는. 짜지? 그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준다는 듯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도도하게 차에 올라요. 이제는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겨도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방구특이였어요. 다음은 남자의 방구특이예요.
오랜만에 여친과 함께 공원에 나온 남자의 아랫배에서 비상을 알리는 격렬한 신호가 와요. 신호의 강도로 보아 무시무시한 향기를 간직한 놈인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해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친과 방구를 트기엔 너무 빠른 것 같아 일단 참아보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아요. 똥꼬에 힘을 주고 콧노래도 불러보지만 가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항문을 열려고 아우성쳐요. 급한 마음에 엉덩이를 손으로 틀어막아요. 터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잠시 여친 옆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어요. 커피를 사오겠다고 작전을 펴요. 커피 사올게. 나 커피 있는데. 엿됐어요.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친이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네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벌써 항문의 틈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안 되겠어요. 언제 터도 틀 거 빨리 방구를 트기로 결심해요. 한 번이 어려워 그렇지 성공만 하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항문 하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결심을 한 남자는 정신을 집중하고 똥꼬의 힘을 살짝 풀어놓아요. 뒤이어 구수한 두엄 냄새가 반경 1m 안을 가득 채워요. 여친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자는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V를 그려요. 역시나 빵 터지네요. 여친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친의 미소를 보자 남자는 더욱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쐐기를 박을 시간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못다 내보낸 액기스를 분사해 손에 움켜쥐고는 여친의 입에 먹이고 깔깔대며 도망을 쳐요. 남자는 여친이 짜증나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론 재밌어 한다고 확신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센스 만점의 귀여운 장난이었다며 만족감에 빠져요. 차라리 개그맨을 할까 하는 생각에도 잠시 빠져봐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여친 앞에서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그날 밤 남자는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요.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단문자를 보내요. 진상, 밉상, 화상. 오빠, 아빠, 삼촌. 여자들은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장난 정말 싫어하다 못해 저주해요. 여친 앞에서 쿨하게 방구 끼는 건 센스 있는 장난이 아니라 헤어지는 지름길이란 거 명심하세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편. 인터넷 사용 편. 여친과 헤어져 귀가한 남자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하의를 탈의한 후 의자에 앉아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잡아요. 팬티만 입어야 엉덩이에 땀이 차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팅이 될 때까지 한 손으로 코를 파고 한 손으론 마우스로 모니터에 네모를 만들어대요. 부팅이 되면 인터넷 창을 열고 메일을 확인해요. 메일을 확인하다 오빠 왜 연락 안 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견해요. 스팸 메일이라 확신하지만 혹시나 해 열어봐요. 우라질 또 낚였어요. 분노보단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레이싱걸 화보집 기사를 클릭해요. 무웃한 표정으로 몸매를 감상해요. 안 되는 걸 알지만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 최대한 애써 보아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요. 검색창에 야동이라고 쳐요. 검색 불가 메시지가 뜨자 IT 강국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투덜거려요. 야동 안 찾으면 뭐 찾을 게 있다고. 그래도 포기는 없어요. 이번엔 초절정이라고 쳐봐요. 성공이에요. 쫙 뜨는구나. 스샷에 낚이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해요. 다운받으면 바이러스 엄청 먹는데요.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동안의 감을 믿을 뿐이에요. 제발 강한 걸로, 센 걸로. 다운로드되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해요. 닉네임 초딩 스나이퍼의 도발에 남자는 분노로 불타올라요. 초딩과 싸우기 시작해요. 너 몇 살이야 이 삐리리야. 현피 한번 뜰까 삐리리리리 삐삐삐삐 삐리리야. 본전도 못 찾았어요. 화가 나 돌아버려요. 초딩은 무적이란 걸 깨달아요. 그때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떠요. 어느새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동영상을 플레이시키고 진지하게 감상을 시작해요.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남자는 필사적으로 전원 코드를 뽑아요.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어색한 공기가 방을 채워요. 아 피곤하다. 엄마를 외면한 채 누워요. 아우 졸려. 엄마도 가요. 전원이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단호한 근성이에요. 이상 남자 탐구 생활 인터넷 사용 편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에요. 오랜만에 휴일을 즐기는 여자는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손으로 전원을 켜요. 부팅이 되는 동안 컴퓨터 앞 거울로 얼굴을 살펴요.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지쳐있는 피부를 재생시켜주기 위해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둔 올리고 비타민과 순수 인삼 추출물 함유, 지친 피부를 즉각적으로 생기있게 만들어줄 팩을 붙여요. 그 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아요. 이제 현대인의 생활의 마침표,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메신저를 켜고 메신저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람의 목록을 살펴요. 대화명을 오늘의 기분에 맞게 난 이제 울지 않을래로 바꿔줘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 A급 스타의 열애설 기사를 클릭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스캔들 기사는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내숭을 떨더니. 여자는 스캔들 기사에 뜬 여자 연예인의 팔뚝이 부러워져요. 그래, 운동을 하자. 팔을 양쪽으로 벌려 털어주어요. 틈틈이 운동을 해야 몸매 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옷 다른 느낌의 기사를 클릭해 기사는 읽지 않고 사진만 봐요.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 베스트 댓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댓글에는 추천을 눌러줘요. 인터넷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이에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들을 준비를 해요. 이 모습이 마음에 들면 셀카로 남겨둬요. 음악은 메신저와 연동되어 있는 미니 홈피에서 듣기로 해요. 미니 홈피에 들어가자마자 오늘의 방문자 수를 확인해요. 님이 17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야.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 반복적으로 내 미니 홈피를 스스로 방문해요. 방문자 수가 30이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업데이트를 했다는 일촌들을 확인해 일일이 댓글과 방명록을 남겨주어요. 이때 메신저의 종소리가 울리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말을 걸어와요. 자리에 없는 척해요. 모든 일촌의 파도 타기가 끝이 났어요. 심심해진 여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고 있는 옛 남친의 홈피가 궁금해져요. 먼저 로그아웃을 해요. 내 아이디로 들어갔다가 이벤트라도 걸리면 큰일이에요. 남친의 미니 홈피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아요. 사진첩. 여친 사진만을 모아 올려놓던 우리 애기 방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드디어 나보다 어리고 날씬하기까지 한 그 여자와 헤어졌나 봐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파도 타기 과정을 걸쳐 옛 남친의 현 여친 홈피로 들어가요. 여자의 홈피가 모두 비공개해 오늘의 기분이 슬픔이에요. 그 여자가 깔아놓은 백지영의 사랑 아내를 따라 부르며 엑스보이프렌드의 불행에 대한 기쁨의 세리머니를 해요. 역시 나버리고 간 놈 중에 잘된 놈이 없다며 방방 뛰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이 기쁨을 나의 즐겨찾기 인터넷 쇼핑몰 언니와 나누기로 해요. 표정도 깜찍하고 몸매도 환상인 모델 언니들이 입은 신상들을 꼼꼼히 살펴요. 저런 간지가 나올까? 내가 입어도 이런 간지가 날까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어요. 와, 이거 되게 이쁘다. 팔뚝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원피스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팔뚝살을 좀 빼야겠어요. 여자는 다시 팔뚝살 흔들기 운동을 해요. 액세서리와 구두, 탑과 원피스, 반바지 폴더들을 꼼꼼히 살핀 후 블라인드 원피스와 노이즈 쇼 팬츠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하지만 결제는 하지 않아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도 이미 내 것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을 걸었던 친구가 다시 말을 거네요. 전 남친의 이별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여자는 따뜻하게 대답해 주기로 해요. 화장실에 갔다 왔어. 미안이라고 적당히 대답하자 친구는 괜찮다는 뜻으로 키읔키읔이라고 대답해요. 친구가 메신저로 신나게 이야기를 할 동안 팩을 떼어낸 피부를 토너로 정리해요. 코끝을 토너로 닦아내다 피지를 발견해요. 피지 아니야? 인터넷에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 피지 짜는 법을 검색한 후 인터넷 지식인이 알려준 확실한 방법으로 피지를 면봉으로 짜내요. 컴퓨터 메신저에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지만 여자의 관심은 이미 코끝 피지에 있어요.
결국 피지 빼기에 성공한 여자는 이제야 친구와의 메신저 창을 열어보아요. 남자친구와의 뻔하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타이밍에 맞춰 키읔키읔이라고 대답하고 메신저를 오프라인으로 보이기로 바꾸어 놓아요. 그리곤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업데이트를 시작해요. 아까 찍어두었던 셀카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려요. 그리곤 다이어리에 전 남친의 이별을 기뻐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너도 이제 알겠지 많이 아프다는 걸 정도의 감상문을 적어요. 분명히 전 남친이 이 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쌤통이에요. 지금까지 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었어요. 형제자매 싸움편. 먼저 형제의 싸움이에요. 사이좋게 이종 격투기 중계를 보다 출출해진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귀여운 동생이 겁도 없이 라면 냄비에 먼저 젓가락을 넣어요. 동생의 개념 없는 행동에 부하가 치밀지만 라면을 끓여다 바친 동생에게 한 번은 귀엽게 봐주기로 해요. 그때 동생이 겉만 살짝 익어 씹으면 톡하고 터지는 동시에 고소한 노른자가 듬뿍 흘러나오는 완전 식품이자 라면의 꽃, 계란을 낼름 집어 자기의 그릇에 넣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에요. 남자는 동생 자식이 뼛속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국물을 퍼먹던 숟가락으로 동생의 맞박을 강타해요. 야, 그러자 동생은 눈을 세로로 뜨고 노려보며 대들어요. 참 일관성 있게 싸가지 없는 시키예요. 요즘 좀 풀어줬더니 간땡이가 지나치게 팽창한 것이 분명해요. 형의 권위를 되찾아오기 위해 충격과 공포에 응징을 해주어야겠다 맘먹어요. 남자는 재빨리 헤드락을 걸어 기선을 제압해요. 당황한 동생은 헤드락을 벗어나기 위해 바둥거려요. 동생의 관자놀이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며 정중하게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의 재발 방지를 촉구해요. 그때 동생이 옆구리를 간지리며 헤드락을 풀어내요. 동생이 벌써 자신의 헤드락을 풀어낼 만큼 컸다는 사실에 남자는 묘한 두려움을 느껴요. 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밀리면 평생 형소리조차 듣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이종 격투기를 시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단 동생에게 화해하자는 듯한 제스처를 건네요. 나의 페인트 동작에 완전히 걸려든 동생이 방어 자세를 풀어요. 그 순간 하체 태클로 동생을 잡아들인 후 오른손을 부여잡고 악마의 기술 안바로 연결해요. 허를 찔린 동생이 완벽하게 기술에 걸려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지만 절대 항복하겠다는 소린 하지 않아요. 더욱더 강하게 기술을 걸어요. 오기로 참던 동생이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봐선 저건 헐리우드 액션이 확실해요. 울음소리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남자는 팔에 힘을 풀어요. 이런 젠장 또 낚였어요.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 물어뜯어요. 쓸데없는 동정이 화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이제 고급 기술 따윈 필요 없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거실을 굴러다니며 물어뜯기, 꼬집기, 머리 잡아당기기 스킬을 마구잡이로 구사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연타로 내리꽂기 시작해요. 연속 동작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시작하는 엄마의 무한 잔소리 스킬이 장렬해요. 이쯤 되면 여지없이 동생은 필살기 울먹이며 꼬질르기 스킬을 선보여요. 엄마의 살기 어린 시선이 남자에게 날아와 박혀요. 자칫하면 독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감정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 새끼가 계란을 말도 없이 먹었단 말이야 라는 억울함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호소해요. 남자와 동생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며 진상을 부려요. 엄마는 시끄러우니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며 압박해요. 하지만 엄마에게 맞아 등짝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과할 순 없어요. 엄마는 포기한 듯 둘의 등짝을 강스파이크를 먹이고는 주방으로 돌아가요. 등짝을 비비던 남자와 동생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째려봐요. 동생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요. 남자는 왠지 싸움에 승리한 듯한 기분에 빠져들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먹다만 라면 냄비를 가랑이에 끼고 마구 퍼먹으며 다음에 써먹을 악랄한 기술을 익혀둬요.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동생이 껄렁 패거리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갑자기 피가 끓어올라요.
방금 전의 싸움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떤 삐리리가 그랬냐며 동생을 다그치곤 패거리를 찾아가요. 패거리를 찾아가 니들이 내 동생 때렸냐며 흥분해 방방 뛰기 시작해요. 껄렁패들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거리며 도발을 해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남자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족발 당수를 날려요. 역시나 실패해요. 괜히 껄렁패들의 성질만 건드리고 말았어요. 몸도 체력도 저질인 남자는 껄렁패들의 샌드백 신세가 돼요. 신나게 맞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던 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껄렁패의 대퇴부를 물어뜯어요. 또다시 간지 안 나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남자들의 싸움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화려한 액션은 다 구라예요. 용감한 형제는 껄렁패와 맞서다 장렬히 전사해요. 꼬라지하고는 형제가 사이좋게 쌍코피가 터졌어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형제는 고맙다거나 맞은 데는 괜찮냐거나 하는 말은 일절 건네지 않아요. 남자는 갑자기 쪼다처럼 맞고 돌아다니는 동생에게 짜증이 솟구쳐요. 나가서 맞고 다녀 맨날. 패거리들에게 했던 말보다 10배쯤 심한 폭언을 퍼부어요. 야 나가서 죽어 병신아. 내가 나가지? 자존심이 상한 동생이 다시 눈을 세로로 뜨고 대들어요. 그래. 형한테 지랄해. 형이야 그럼 좀 때리던가. 어이를 상실한 남자는 다시 동생에게 달려들어 헤드락을 걸어요. 동생도 지지 않고 대들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스파이크를 먹여요. 엄마가 가자 열받은 남자가 다시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형제는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무한 반복하며 일생을 보내요. 지금까지 형제의 싸움편이었어요. 다음은 자매의 싸움이에요. 여자는 옷장에서 자신의 신상 원피스가 실종된 걸 발견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원피스의 행방을 물어요. 내가 저기 원피스 새로 산 거 걸어놨는데 못 봤어? 여우 같은 언니가 내가 택도 뜯지 않은 신상 원피스를 게시하고 나갔다네요. 이건 피로 맺어진 자매의 인연마저 끊어버리자는 선전포고예요. 여자는 제23차 자매전쟁이 임박했음을 감지해요. 분노로 손이 떨리고 심박수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빨라져요. 친구 아니야? 입에선 언니 면전에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욕과 막말들이 방언 터지듯 터져나와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잘못되기만 해봐. 여보세요?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내 원피스 입고 갔지? 당장 들어오지 못해 이 지집애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언니는 겨우 이딴 일로 시비냐며 싹퉁머리 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요. 나를 열받게 해주기려는 언니의 계략이 틀림없어요. 내 신상 원피스는 겨우 이딴 일이래요. 공산당이 따로 없어요. 이번엔 나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뭐야? 아무리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보려 하지만 신상 원피스의 귀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분노 게이지는 상승하다 못해 폭발해버릴 지경이에요. 언니가 들어왔어요. 언니 일로 와봐. 왜 이래? 와봐. 언니에게 당장 원피스를 벗어내라며 동생으로서의 최후의 예우를 지키며 어금니를 물고 말해요. 웃긴다 뭐 한다고 성낸다고. 빨리 옷 내놔. 언니가 치사하다며 내 신상 원피스를 처참히 패대기 쳐요. 언니에게 첫 계시를 유린당한 나의 신상에게 달려가 상처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주어요. 텐데. 이런 시앙, 저런 마녀 할망구 같은 언니가 김치 국물을 튀어왔어요. 쉬폰 원피스의 김치 국물이라니 이건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치명적인 상처가 분명해요. 원피스가 불쌍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 앞에서 울 수 없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드디어 제23차 자매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언니 방으로 달려가 이미 신상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원피스를 집어던지며 반말로 융단 폭격을 가해요. 야, 너 요즘 뭐라 그랬냐? 네가 언니야? 이젠 언니고 뭐고 없어요. 그러자 언니는 네가 옛날에 내 옷 입은 것과 똔똔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나와요. 그거 지금 다 지워졌잖아. 이것도 지우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말도 더럽게 잘해요. 몰라 나가. 말싸움에서 밀린 여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며 넌 언니도 아니야 이 나쁜 년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의 막말에 뚜껑이 제대로 열린 언니는 그럼 앞으로 내 물건에 너도 손대지 말라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자매의 의절 선언을 해요. 끼고 있네. 돈을 모아 샀지만 언니의 지분이 더 많은 명품 가방, 스카프, 목걸이 등등 여자 방에 있던 자기 물건들을 싹 걷어가요. 치사 빤스예요. 치사함에 치를 떨던 여자는 언니를 막아 세우고 물건 중에 자기의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솎아내요. 내 돈이 100원이라도 더 많이 들어간 물건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해요. 사이가 좋았던 한때 돈을 모아 샀던 물건들의 명의를 규정짓는 것은 한미 FTA보다 치열한 공방전이에요. 너 해. 협상도 타협도 없는 마라톤 전투를 마친 자매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세고 거칠게 쾅 소리가 나게 닫아요. 그 소리가 클수록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는 언니에 대해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다시 언니라고 부르면 성을 갈겠다고 맹세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족 편가르기 작전을 실행해요. 가장 먼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가족싸움 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부터 내 편으로 만들자. 언니가 저지른 쉬폰 원피스 만행 사건을 거짓말까지 듬뿍 보태 뻥튀기에 고자질해요. 우리 이만큼 묻혀서 먹은 거 있지. 그래서 그러나 엄마를 선점하는데 한 발 늦었어요. 이미 여우 같은 언니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해요. 나의 머리를 뽕 쥐어박으며 철 좀 들라고 말해요.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다며 바락바락 대들다가 등짝까지 얻어터지고 말았어요. 언니 편을 드는 엄마를 보자 언니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불타올라요. 이때 여자에게 내일 모임 공지 문자가 와요. 맙소사, 내일 있는 친구와의 모임에 언니 가방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내일 모임 있다. 내일 들고 나가려고 그 가방에 의상을 미리 코디해 두었는데 이렇게 싸우면 완전 망해버려요. 이건 나만 손해예요. 언니와 반드시 화해해야겠어요. 언니. 가진 것 많고 나랑 싸워봤자 아쉬울 것 없는 언니가 화해의 손길을 쉽게 받아줄 리 없어요. 그동안 언니의 행태로 봤을 때 최소 한 달 이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쌩깔 것이 분명해요. 뼛속 깊이 돈 없는 서름이 전해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라요. 여자는 한 집에 있지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언니에게 문자로 화해를 청해요. 문자를 본 언니는 썩소를 지으며 쿨하게 씹어버려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지만 내일 들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참기로 해요. 머리를 굴려 언니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일단 먹을 것으로 꼬셔봐요. 언니야. 배고프지? 빵 먹을래? 아니? 독한 년, 젖방순이가 빵을 거부하다니 마음이 엄청 상한 게 분명해요. 이럴 땐 언니도 내가 없으면 불편할 무언가를 찾아내야 해요. 빙고, 언니의 화장품 중 클렌징 크림이 똑 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어요. 난 역시 천재예요. 나의 소중한 클렌징 크림을 언니 앞에 내밀어요. 화장을 떡칠하고 그냥 잤을 경우 일어날 피부 트러블과 그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병원비를 생각하며 갈등하던 언니는 내가 내민 화해의 손을 넙죽 잡아요. 우리는 자매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순간이에요.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내고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함께 잡지보기 단계로 나아가요. 언니와 함께 배를 깔고 누워 잡지를 살펴보며 잡지에 가득 담겨있는 어여쁜 가을 신상들을 구경해요. 언니야. 이 베스트 어때?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손으로 오려 스크랩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자 쿨하고 멋진 언니가 이 상품을 살 때 돈을 뿜빠이 해 같이 사기로 약속해 주어요. 언니와의 우애가 돈독해지며 응어리가 사라져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역시 나에겐 언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자매의 싸움 편이었어요.